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용수, 윤미향 28년 인연은 왜로 했습니다. 예, 사실 저 두 분이 이제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고 그 목표도 위안부 문제 해결, 이거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이제 걸어온 분들인데 네. 왜 저렇게 갈등을 빚는 거냐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네, 이 윤미향 당선인은 더불어 시민당에서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7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윤 당선인의 정계 진출, 이게 이 두 사람이 틀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할머니, 제가 더불어 시민당 비례 후보로 추천이 됐고 했더니 잘했다 잘 들어갔다, 이젠 거기서 해야지 그러셨고,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도 해결하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도왔던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가 지난달 3일에도 이 할머니와의 이 통화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를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윤미향이 마음대로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며 분개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뭐 주장하는 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맞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네. 이제 어제 저희가 정리를 좀 자세히 해드렸지만 이 기부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아주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의기억연대가 이 최근 4년간 거둔 기부금은 49억 2천만 원인데 피해자 지원금으로 직접 쓰인 것은 4년간 약 9억 2천만 원, 20%가 채 안 됩니다. 물론 직접 지원 외에도 기림 사업 등에 쓰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번에 이제 이번 일을 쭉 취재를 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구나. 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갈등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1995년에 일본 쪽에서 좀 주도를 해서 아시아 여성기금을 만들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위로금 형태로 지급하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7명이 1인당 약 7,200만 원씩 이 기금을 받았는데, 정의기억연대 전신이죠. 이 정대협은 일본 정부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령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동정금을 받는다면 피해자는 자원에서 공창에 들어간 셈이 된다고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기금을 수령한 7명 가운데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위안부로 인정받았던 고 신미자 할머니도 있었습니다. 심 할머니를 비롯한 이 피해자 할머니 33명은 2004년 이 정대협이 실제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입속만 채운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뭐 기금을 수령했던 피해 할머니들도 나름대로 사정이 다 있었을 텐데, 네. 뭐 어찌됐든 이 피해자 때문에 존재하는 시민단체가 피해자들과 갈등을 빚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자,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용수, 윤미향 28년 인연은 왜의 느낌표는 그 기억을 어떻게 잊어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연극 나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면서 이 기자회견을 하자 윤미향 당선인은 할머니의 기억이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억은 사실 위안부 실태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윤 당선인이 이 할머니의 기억을 문제 삼고 나온 건 좀 씁쓸해 보입니다. 예, 뭐 윤 당선인을 포함한 정의기억연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그동안 위안부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피해자 중심주의죠. 이게 정말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번 기회에 되돌아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조국차 누가 닦았나로 하겠습니다. 예, 뭐 사진을 보니까 이제 최근 감찰무마 의혹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출두했던 그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 조 전 장관이 법원에 이 출석했을 때 타고 왔던 이 차 상태와 재판이 끝나고 나갈 때 이 차량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죠. 그러니까 왼쪽, 그러니까 원래는 모래먼지가 창문에 가득 묻어 있었는데 오른쪽 나갈 때죠. 나갈 때는 확연히 깨끗해져 있습니다. 예, 다 닦여 있는 거로 보이는데 예. 그 사이 뭔가 일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물티슈 여기 있어요. 얼마나 여유가 없고 힘드시면 세차하시면 돼요. 빗물은 안 닦아도 돼.
조 전 장관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분들인데요. 한 시민은 2번 다시 조 전 장관에게 먼지를 씌우면 대검에 오물을 부어버리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 일가가 이제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 뭐 각종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데 네. 저런 장면들과 발언들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차갑고도 이러니 실물을 만나면 아마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릴 듯이라고 자신의 SNS에 썼습니다. 발을 닦아준다.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이제 발을 닦는다는 성경 구절을 인용한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엔 또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이 정경심 교수가 구치소에서 석방이 됐는데요. 비가 왔는데도 상당수의 지지자가 몰려 나왔습니다. 한 지지자는 정 교수님은 웃으실 때 제일 예뻐요라는 문구를 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이게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대응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지지자들에게 대해서만 인사를 저렇게 꾸벅하고 가는 모습 네. 어떻게 볼지 또 시청자들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조국 차 누가 닦았나의 느낌표는 지금까지 이런 세차는 없었다로 했습니다. 예, 영화 극한 직업에 나오는 대사. 지금까지 이런 통닭은 없었다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